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멕시코 월드작 플러스 멘토인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스페인 관광학과 4학년입니다. 아, 아직 학생이시군요. 네. 저는 지금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 자동차 제조업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이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학기 이제 돌입이 됐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렸을 때 멕시코 좀 살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아노하토라고 네. 거기 주에 한 대략 5년 내지 네. 한 6년 정도 거주했었고요.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 한 2년 정도 거주는데 했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스페인어는 거의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학교 측이나 아니면 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네. 말은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이나 그런 거 볼 때는 네. 이제 문법상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의사소통하는 데는 거의 문제 없으시죠? 웬만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좀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어라는 것도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좀 억양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랑 좀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본 결론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따로 K무비 기반을 통해서는 아니고 그냥 바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준비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어느 정도 스페인어가 되시면은 굳이 연수를 통하지 않으셔도 그냥 바로 오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뭐 인기 분야나 직업 추천을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그래도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추세가 어떤가요? 어떤 직업들을 많이? 네, 일단 스페인어를 잘하시니까 좀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지금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시티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연수하시는 분들께 제가 시티를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티는 어느 정도 진짜 스페인어가 현지 교포 수준이나 아니면은 니벨 세우노 정도는 돼야 이제 뽑는 추세거든요. 아니면 다른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티를 많이 추천하지 않으셨는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LG사거나 이제 LG 협력사 이런 판매 법인이 가장 많고 이제 몬테레이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가전이나 이제 전자도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 한 80%가 자동차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이제 물류회사나 포워딩 회사가 유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희망 취업 분야의 물류 영업직이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물론 이제 다른 쪽도 처음에는 다 어느 직업이든 이제 힘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류 쪽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뭐가 잘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따지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가 다 힘들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류회사는 또 물류회사 나름 힘들고 지금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안에 부품은 이제 반도체 부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아나 현대 회사도 지금 다른 부품들은 다 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량을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셧다운도 자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류회사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류회사는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동차 제조업에서 힘들면 이제 물류회사도 같이 힘들겠죠. 왜냐면 물량이 없다 보니까 트럭이
많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물류회사 힘들다고 물류회사를 안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디 회사를 가든 지금 다 회사 사정은 다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걸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혹시 한 지금 만약에 제가 선택한 물류 쪽이나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두고 이제 직업 뭐 분야 정도 혹시 추천 가능하실까요? 물류 쪽을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일단 물류랑 전혀 다르게 어떤 욕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CT 쪽에 이제 영업 같은 직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판매직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스페인어가 되시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 관리도 하시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CT에서 일을 하시면서 진짜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진짜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면은 진짜 실적 관리도 하고 매출 관리도 하고 영업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CT에 있는 판매법인 이제 가전이나 전자 판매법인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전이나 이제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맞으실 것 같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이나 물류도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차라리 자동차 제조업을 가시기보다는 이제 멕시코 시티 쪽에 이제 스페인어가 되시니까 이제 가전이나 전자제품 이런 부류 아니면은 이제 물류회사, 포워딩 회사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연수생분들한테 이런 쪽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게 스페인어거든요. 이제 왜냐면 물류회사, 포워딩 회사, 이제 트러킹하는 회사들 보면은 스페인어를 못하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업무가 대부분이 이제 상무 업무랑 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트럭이 필요하니까 배차시켜주세요 하면은 전화를 해서 이제 현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에 배차를 가라. 그리고 항상 문제가 많아요. 멕시코는 이제 이슈들이 생각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뭐 충등 강도한테 갑자기 차 털렸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바로바로 전화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회사나 포워딩 회사는 무조건 스페인어가 되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재원분들이 스페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 들어오시면 멕시칸들이랑 주재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이제 통역도 많이 하시거든요. 업무 별개로.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시티에서는 가전 이제 어느 정도 이름 들으면 아는 정도 가전 같은 경우에는 법인장님부터가 스페인어를 다 잘하세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중남미 20년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의를 다 스페인어로 진행하세요.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한국어로 진행하면 멕시칸이 같이 있으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 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회의가 다 스페인어로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면 영어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모르는 상태로 온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어 못 배우면은 그냥 회의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오시더라도 만약에 가전이나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시티 쪽으로 취업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시티는 조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게 많이 일자리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제 몬테레이만큼 제조업이 많은 것처럼 가전 쪽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 시티 쪽은 어떻게 보면 몬테레이에 공고가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시티 쪽에 1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포워딩 회사나 물류회사 이런 데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자격증이 혹시 좀 자격증 만약에 무역 이제 영업 물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무역 자격증이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무역 관련해서 국제무역사나 뭐 무역 영어 원산지 관리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역 쪽으로 아예 모르신다고 하면은 국제무역사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때 국제무역사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무역 관련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제조업을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너무 생소하거든요. 왜냐면 전공자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따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한번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무역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신다면 이제 무역 처음에 프로세스를 배우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력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이해도가. 만약에 따신다고 하면 저는 국제무역사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무역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뭐 기본적인 수는 있지만 뭐 델레나 컴퓨터 자격증 그런 게 필수일까요? 일단 델레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있으시면은 좋아요. 근데 없어도 그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델레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만 조금 걸러지는 정도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류의 자격증 칸에 델레, 베도스, 델레 세우노 이 있으면 얘 델레 중 하네? 그거를 먼저 볼 수 있는 거지. 자기소개서에 이제 충분히 거론을 하실 거잖아요. 멕시코에 5년 살고 콜롬비아에 몇 년 살았다. 네. 그리고 스페인어과를 나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스페인어를 좀 잘하겠구나 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굳이 스페인어 자격증이 없어도 자기소개서를 보고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걸 알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격증을 따시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다른 이제 업무 관련한 자격증을 먼저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관련된 것도 이제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은 항상 다 좋아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배워놓기만 하고 실제로 할 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이 가장 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함수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배우시면서 만약에 잘 못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커말 1급 이런 거 준비하셔서 그냥 썬루프나 뭐 브이룩업 이 정도만 배워도 어느 정도 업무할 때 처음에 아예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얼마 전에 네. 시험을 델레는 우선 봤는데요. 이제 우선은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말씀드린 대로 회화는 괜찮은데 이제 뭐 문법, 이제 독해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시험 볼 때 이제 그 공부한 거를 그대로 뭐 델레나 그런 국가공인 시험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선은 배우노부터 이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배우노는 지금 어쨌든 딴 상태여서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만큼 살다 왔는데 왜 배우노밖에 안 되냐 그랬는데 이제 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 시험이랑 이제 뭐 대응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만약에 이력서에 넣으시면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외국에 이제 스페인어권에 6년, 7년을 살았는데 똑같이 생각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면접관님들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스페인어권에 7년을 살았는데 왜 배우노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방금 딱 말씀하셨을 때 이랬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님들도 분명히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적어도 그래도 베도스 이상은 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멕시코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배우노 베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배우노에서 베도스 그 갭이 조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뭔가 자기소개서에 맞는 자격증을 넣으실 거면은 적어도 베도스 정도는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배우노를 넣으면 이러실 것 같아요. 뭐지? 네, 그 자기소개 때문에 만약에 배우노를 어쩔 수 없이 배우노까지만 땄을 경우에는 거기 란에 안 쓰는 게 낫나요? 그러면 이거는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정말 회사와의 회사인데 네, 목적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년 7월까지는 제가 해외를 못 나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어쩌면 빠르면 이번 때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델레 시험이 보니까 곧 이제 11월에 한 번 있고 내년 5월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워낙 그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골치 아픈 것도 있어서 근데 한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배우노 땄으니까 이제 베도스나 이제 세우노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해보시면 7월이면은 충분히 국제무역사도 준비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학업 거의 마무리 단계신데 네네. 이제 학기 중에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학기 끝나고 나서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 2달 진짜 공부만 해가지고 땄거든요. 근데 아마 2달에서 뭐 길게 잡으면 여유롭게 하실 거면 3달 정도 하시고 따두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 대해서.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한번 휴가로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한국과 비교해서 진짜 여기는 조금 많이 안일한 편이에요. 지금 한국은 제가 가서 보니까 안일해질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계속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져서 애초에 그냥 영업을 막아버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한국처럼 뭐 10시가 되면 닫아버리고 아예 주말에는 편의점까지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방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한국보다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도 이제 접종을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열어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정도로 그냥 지내버리고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다들 이제 조금 익숙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혹시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은 회사 이제 에서 뭐 집을 지원해 주거나 뭐 그런 경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뭐 뭉쳐서 한꺼번에 뭐 그룹별로 이제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개인별로? 애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서 연봉 협상을 하실 때 급여 얼마, 주택 지원비 얼마를 이렇게 같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급여가 3만 페소다 하면은 네. 1만 페소를 주택 지원비로 줄 테니까 한 달에 내가 가져가는 건 4만 페소 이렇게 해서 아마 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택 지원비 5천 페소, 1만 페소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에 별개를 이렇게 같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은 알아서 구해서 그거에 맞는 돈을 내면서 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개인차 끌고 다니는 일은 거의 일상이죠? 일단 네 거의 대부분 차가 없으면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다니기 좀 어려워요. 이제 어디 가려고 해도 우버 타거나 이제 그래야 되니까 차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차를 사실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일찍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고차로 사신다고 했을 때 한국보다 중고차 가격이 그래도 조금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줘도 그래도 꽤 괜찮은 중형이나 중중형 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우버 타고 다니는 것보다 출퇴근도 그렇고 이제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퇴근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만약 차가 없으면 카풀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뭐 통근버스나 아니면 근처에 사시는 분이랑 이제 제가 1,000페소 정도 드리고 기념값 정도 드리고 같이 카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차를 사시면은 가장 편하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취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취업을 해서 오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하시기 때문에 공고 같은 경우에는 월드사 플러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음 카페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 맥카페요? 네, 맥카페에 있는데 거기에 공고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시고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에서 공고 보시고 지금. 그냥 연락한 다음에 이렇게 화상으로 면접 많이 보거든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애초에 취업을 하셔서 넘어오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오셔서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애초에 멕시코가 어떤 곳인지 아니까 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미리 오셔서 해도 되는데 그거에 따른 또 돈이 따로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애초에 한국에서 취업을 하시고 항공권을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간혹. 그렇게 되면 더 베스트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개새끼야.